1918년 인플루엔자의 연령별 치사율은 팬데믹의 또 하나의 미수다인 젊은 사람들이 유난히 많이 죽었다는 사실이다. 단기간에 연거푸 닥친 세 차례의 감염 파동에서 젊은이들이 희생이 되었다. 워러비에서는 1918년 팬데믹의 원인이 팬데믹 발병 10년 전에 이미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킨 H1 바이러스가 조류 독감 바이러스 유전자와 섞이면서 치명적으로 진화한 바이러스라고 결론을 지었다. 좀 더 살펴보면 1880년에서 1900년에 태어난 사람은 어린 시절에 H3N8 바이러스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1918년 독감의 N1H1 바이러스에는 면역력이 별로 없었다. 워러비에서 연구진은 조류 독감의 경우에 A5N1형은 청년층에 더 큰 피해를 주고 H7N9형은 고령층에 더 피해를 준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들이 각각 어린 시절의 종류가 다른 HA 항원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또 워러비에서는 캔자스에서 최초로 발명했다는 가설에 대해서 그 비슷한 시기에 뉴욕시에 더 심한 증세로 발병한 기록이 있음을 지적을 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특정 집단 내에서 집단 면역이 생겨 면역력을 가지게 된 개체 수가 일정 수준 이상 되면 더 이상 감염이 늘지 않게 된다. 집단의 구성원의 상당수가 면역을 갖추게 되면 감염 확산이 느려지거나 전이되어서 면역성이 없는 개체의 경우에도 간접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2~3년마다 뚜렷한 불연속 항연 변이를 일으키므로 숙주의 집단 면역을 피해 살아남을 수가 있다. 보통 1차에서 3차까지 바이러스 감염 파동이 계속되려면 이론적으로 여러 간격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 그 이유가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다. 그러나 추론은 가능하다. 2차 파동의 바이러스가 융합이나 변이를 일으킨 것이라는 추정이다. 유전자 해독으로 본 1918년 인플루엔자의 미스테리. 전문가들은 1918년 팬데믹을 불러온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1916년과 1917년의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매우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 한때 1918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미국의 돼지 농장에서 왔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으나 이후의 연구 결과 조류 독감의 일종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또 다른 가설은 1918년 바이러스가 조류와 돼지 독감의 융합체라는 것이다. H1N1은 북아메리카 돼지 농장에서 돼지 호흡기를 흔한 병원치다. 2004년 위스콘신 대학교 연구진은 1918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두 개의 유전자 H돌기와 N돌기를 지의 유전자에 결합시켜서 세 종의 형질을 만들었다. 첫째는 H 유전자만, 둘째는 N 유전자만, 셋째는 두 유전자 모두 결합시키는 실험이었다. N 유전자만 결합된 지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나 H 유전자를 포함한 데는 1918년 바이러스에서 강력한 전염성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2005년에는 1918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전체 유전자가 해독되었다는 보고가 나왔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바이러스가 조류 독감 바이러스며 사람이라는 새로운 숙주로 옮겨갔다는 결론을 지었다. 2006년에는 미국 국립보건소가 1918년 바이러스 유전자들을 살아있는 바이러스에 접합시켜 실험용 백신을 개발했다. 동물 실험 결과 접종을 받지 않은 10마리는 재조합된 1918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모두 죽었으나 접종을 받은 10마리는 모두 살았다는 건데요. 바이러스와 전쟁에서 최강의 무기는 면역이다. 고대로부터 인류는 생미생물과 전쟁의 역사에서 패배와 승리를 거두었다. 전파가 느린 병원계들은 상당히 정복했지만 1918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여전히 진행형인 전염병 홍역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이다. 홍역 바이러스는 오직 사람만 숙주로 삼는다. 홍역 바이러스는 비말, 혈액, 소변에 존재하므로 홍역 환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침과 호흡기를 통한 비말 감염으로 전파된다. 알라지와 이헌결. 그 세계 페르시아 의사 알라지는 최초로 홍역에 관한 문서를 작성했다. 그는 최고의 이슬람 의사이고 지성으로 이슬람 과학의 최고봉이었다. 그에 있어서 천년도 홍역의 고찰에는 10세기의 질병으로
천년도와 구분되는 홍역에 대한 상세한 서술이 들어있다. 그의 책은 라틴어와 유럽의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17, 18세기에 조선은 전염병 창궐로 생활이 비참했다. 3년에 한 번꼴로 전염병이 유행했으나 백신이 있을 리가 없었다. 영조 51년에 홍역 유행은 특히 심했고 그로 인해서 조선인의 평균 수명이 몇 년 낮아질 정도였다.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희생되는 홍역으로 고통받던 시절에 몽수 이영길은 한양을 방문하는 길에 홍역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찬성을 보고 친척집에서 진료를 시작한다. 그는 1775년에 마진방을 편찬하는데 홍역은 그 당시에는 마진이라고 불렸다. 이 책은 홍역 치료의 지침서였고 현대 한의에서도 유명한 처방 중 하나인 승마 갈근탕은 이 책에 수록된 마진에 대한 처방이었다. 17세기 하멜 표류기에는 조선시대 환자들이 병에 걸리면 장님이나 전쟁이를 천다는 기록이 나온다. 재단을 설치하고 제사를 올린 등 질병을 일으키는 역기를 물리치기 위해서 미실을 의존하는 것이다. 그 당시 바이러스 존재는 물론 몰랐고 홍역인지 천년도인지 잘 구별하지 못하던 때였다. 그런데 마진방에는 홍역이 진전되는 과정을 열이 나는 초열기간, 진이 돋아나는 출진기간, 진이 떨어지는 수진기간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등 홍역에 대한 이해가 깊으심이 드러나 있다. 다산 정약용은 정조 22년인 1798년에 홍역 전문 의학서인 마가 회통을 집필하면서 몽수 이영걸의 행적을 기록으로 남겼다. 홍역 백신 개발의 역사는 홍역을 다른 발진과 구별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들어서여 있고 1757년 스코틀랜드 의사 프랜시스 홈은 홍역 환자의 혈액에 들어있는 전염성 물질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1954년 보스턴 어린이 병원의 연구실에서 세포 실험을 하던 연구원 토머스 피블스는 홍역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냈다. 당시에 보스턴에서 홍역이 유행하고 있었다. 소년들의 너희는 과거의 최전선에 있다. 우리는 최초로 홍역 바이러스 백신 연구를 시작했다. 1954년 2월 11일 데이비드 에드먼스턴의 혈액을 채취한 시료로 홍역 백신이 개발이 된다. 한 해에 400만 명의 확진자와 400명의 사망자를 내던 홍역기에는 1968년도 미국 CDC의 통계에서 확진자가 22,000명으로 감소한다. 홍역 백신이 개발된 지 70년 가까운다. 미국에서는 2019년 550건이 넘는 홍역 환자가 나왔다. 이는 지난 20년 동안의 발병 건수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홍역 백신을 개발했던 현대 백신의 아버지는 앤더스 박사는 소아마비 바이러스 백신 연구의功勞 1954년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다. 빈부격차에 따른 사망률의 차이는 2018년 전세계 홍역 사망자수는 14만 명이 넘는다. 대부분이 5세 미만의 어린이였다. 백신은 개발되었지만 접종이 잘 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뭘까? 2018년 통계 보면 최악의 홍역 발병 국가는 5개국으로 콩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소말리아, 우크라이나, 특히 콩고, 소말리아, 우크라이나는 에볼라 바이러스까지 창궐하고 있다. 그것은 보건의료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한 지역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유니세프의 전문가들은 백신으로 막을 수 있는 전염병이 계속 유행하고 있는 것은 불행한 사태라고 말했다. 재난 속에 미담도 있다. 2019년 크리스마스에 사모아에서는 의료진들이 휴가를 반납했다. 사모아의 홍역 환자가 5,500명, 사망자가 79명이었고 거의 5세 이하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영국 의료진을 비롯한 전 세계로부터 봉사자들이 사모아로 몰려들어 백신 접종에 나섰고 치료와 간호에 정성을 기울였다. 그 결과로 사모아 인구 20만 명 가운데 95%가 면역을 가지게 되었다. 홍역 퇴치 운동은 홍역은 백신으로 예방되지만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1492년 콜럼버스의 항해 이후에 유럽인들이 옮긴 천년도와 홍역으로 신대륙의 원점이는 총 인구 50에서 90%가 사라졌다. WHO의 통계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2000에서 2014년 사이의 홍역 발생률은 78%가 3%가 사라졌다. 소아마비 백신 개발은
기원전 3700년 이집트의 그림 사료에도 등장하는 오래된 전염병이다. 소마비병은 쟤는 폴리오 바이러스로서 대변이나 구강을 통해 전파된다. 감염자들도 95%는 별 증상이 없고 4에서 8%의 환자가 미열이나 인후통 증세를 보이다가 며칠 뒤에 1에서 5%의 환자가 무균성 뇌수막염 증세를 나타낸다. 폴리오 바이러스가 말초 신경계를 공격하는 경우에는 운동신경계를 손상시키고 척수로 번져서 환자의 1%는 영구적인 장애를 지니게 된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39세이던 1921년에 소마비에 걸려 평생 10파운드 무게의 철제 의족에 의지하면서 1930년대에 경제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지휘하는 정치인이 되었다. 최초 폴리오 백신은 1950년대에 존 소크가 개발한다. 소크는 당초 인플루엔자 백신을 연구하던 과정에서 소마비 백신 비활성화시킨 개발하게 된다. 그는 특허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값싸게 백신이 공급될 수가 있었다. HIV로 인한 에이즈. HIV는 인간 면역 바이러스의 약자로 인간의 면역체계를 공격하는 바이러스다. 최초의 감염은 1920년 콩고의 수도인 킨샤사에서 발생한 뒤 도로, 철도, 강을 따라서 퍼져나갔다. HIV의 감염병은 수혈, 피하, 주사기, 임신, 분만과 더불어 모유 수혈을 통해서 어머니로부터 감염된다고 보고되었다. T세포를 연쇄 파괴하는 HIV, RNA 바이러스이고 공격 표적은 CD4 T세포다. 이 세포는 세포 표면에 CD4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T세포로서 B세포, 돼지세포, 소지장세포들과 소통하면서 인체 내의 세포적 면역을 담당하고 있다. 박테리아와 곰팡이 바이러스를 식별하고 공격해서 파괴하는 중요한 면역세포이다. 증식된 후손들이 숙주세포인 CD4 T세포를 뚫고 나가면 성숙한 비리온이 생성되어 또 다른 면역세포를 공격한다. 이처럼 HIV가 계속 감염을 일으켜서 인체의 면역력이 상실되는 과정이 에이즈이다. 1981년 미국에서 보고된 폐렴 환자들 HIV의 첫 희생자. 전파되었으나 80년대까지도 그 정체를 모르고 지나갔다. 대다수 사망자가 동성애 남성들이었으므로 병명은 모든 감염원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졌으나 1983년 이후에도 에이즈는 게이 역병이라고 불렀다. 2010년 영국과 미국의 합동연구진 케임브리지 대학교 역사학과 리처드 맥키 교수와 애리조나 대학교 진화학과의 마이클 워르비 교수는 HIV가 1970년대 이후에 북아메리카 지역에 퍼졌고 에이즈가 아프리카에서 카리브해를 통해서 북아메리카 대륙에 유입된 것임을 밝혔다. 연구진은 그 변종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HIV는 1970년 이후에 이미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에 퍼져서 변종을 만든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현재는 HIV가 에이즈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알려져 있다. 1970년대에는 왜 건장한 젊은 사람들이 감염병과 암으로 죽는지 알지 못했다. 사망적인 동성애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병을 게이들과 연관시키게 되었고 이러한 에이즈의 공포는 동성애의 심오와 폭력을 낳게 되었다. 2010년 완치 사례와 2015년 예방약의 개발, 유전자 치료와 트루바다 HIV의 첫 완치 사례는 티머시 레이 브라운이다. 그는 미국인이지만 베를린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 베를린 환자라고 불렸다. 1995년에 HIV에 감염된 그는 이후에 에이즈로 백혈병에 걸린다. 그 후에 2007년에 줄기세포 이식 시술을 받았다. HIV 감염에 저항성이 있는 줄기세포를 이식받은 그는 다행히 HIV 공포로부터 해방되었다. 2003년에 HIV 감염된 후에 완치된 환자의 신상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고 런던에 살기 때문에 런던 환자라고 불린다. HIV 백신과 치료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HIV 치료제를 혼합한 트루바다가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15세기로부터 성병 매독은 15세기 말 유럽 대륙을 공포에 몰아넣은 감염병으로서의 현대의 에이즈 격이었다.
매독이 최초로 어디에서 발생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콜럼버스 일행이 아메리카 대륙에 돌아오면서 인디언 여인들로부터 옮아와서 유럽 대륙에 전파되었다는 설, 이미 콜럼버스 이전에 유럽에서 발병한 적이 있었으나 콜럼버스 기한으로 유행병이 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는 설이 있고, 당시에는 불명예스러운 불치병으로 증상도 처참했다. 뼈에 큰 구멍이 나고 여행이 흉한 모습으로 망가졌다. 성병 매독에 걸린 것을 알려진 유명인들은 조지 워싱턴, 나폴레옹, 무솔리니, 히틀러, 레닌 등의 정치인과 톨스토이, 모바상마은의 반고흐, 고갱, 스메타나, 벤토벤, 스베르트, 시오만 등의 예술인 등이 있다. 매독에는 후천성 매독이 있고 어미로부터 태반을 통해서 감염되는 선전성 매독도 있다. 이 1910년 이전의 매독 치료법은 치명적인 수은요법 정도였다. 그러나 20세기 들어서 획기적인 화학치료제가 개발이 된다. 1910년 치료제. 마법에 탄하는 인체의 정상세포에는 해를 끼치지 않고 매독의 병원체만 선택해서 죽이는 화학치료. 1908년에 에를리히는 메치니코프와 나란히 노벨 의학상을 받았다. 에를리히는 수상 공적인 여러 가지 면역학적 검사와 치료법의 개발이었다. 1910년 매독을 치료하는 마법의 약이 세상에 나오긴 했으나 부정확한 복용으로 인해서 부작용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그 때문에 소송이 줄을 이었다. 에볼라, 현드라, 니파 바이러스, 아프리카 돼지 열병, 에볼라 바이러스 치사율은 90%의 백신은 없다. 에볼라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우리나라의 119 법정 감염병이다. 감염 초기 증상은 발열, 무기력함, 근육통, 시간이 지나면서 구토와 슬슬하거나 피부와 점막에 출혈이 생긴다. 이 때문에 에볼라 출혈열이라고 명명되었다. 치사율이 아주 높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최초로 어디서 발병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1976년 콩고 또 에볼라 강 근처에 발견되었으므로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부르게 되었고, 현재는 검은 강이라는 뜻이다. 박쥐를 날로 먹는 습관, 그로 인해서 2014년 사람에 감염되었다. 사프리카 기니아 남부 열대우림 지역의 게케두의 멜리안두 마을에서 한 가족이 거열 구토, 설사 나흘 만에 숨지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당시는 원인을 밝히지 못했으나 그 가족이 할머니 장례식을 참석한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사망하는 사건으로 충격이 번지게 된다. 병명도 모르는 이 병은 게케두 인근 마을로 계속 퍼져나갔다. 게케두는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국경이 만나는 지역으로 인구는 10만이었다. 게케두에 거주하는 보건소 직원이 멜리안두 마을에 들렀다가 에볼라에 걸리게 된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과일, 박쥐, 침팬지, 산영양 등의 동물로부터 사람에게로 전파되는데, 이들 동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식용으로 섭취하는 경우에 감염이 된다. 침, 땀, 혈액, 책 등으로 2014년 이후부터 에볼라 발생 규모는 크게 확대되어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등 사아프리카 3개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 대중교통에 전파된 것이다. 아프리카에는 시인의 입을 맞추는 독특한 장례 풍습으로 이렇게 위의 셈계국 경우에 의료 체계가 열악하고 의료진과 의료 장비가 태부적이다. 그러다 보니 에볼라의 확산세가 끊기지 않고 있다. 에볼라 치료제는 계속 연구가 되고 있다. 2018년 WHO는 항바이러스제인 파비피라비르를 쓰기 시작했다. 이 약은 일본에서 2014년 의약품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RNA 바이러스와 항바이러스제이다. 그동안 인플루엔자 치료에 쓰이고 있었다. 고농도의 바이러스 조건에서는 효과가 없었지만 중저농도의 바이러스 감염에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영화 아웃브레이크, 에볼라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연구한 리처드 베스트셀러 핫존을 바탕으로 1995년 더스틴 호프만 등 유명 배우들이 출연한 영화가 아웃브레이크이다. 25년 전에 상영된 영화 아웃브레이크에 코비드19에 관한 댓글이 계속 달릴 정도로 새로운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인 바이러스의 위협에 주목하고 있다. 1995년은 마침 중앙아프리카의 자이르 지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흥행에 성공했다고 한다.
영화는 아프리카 자이레에서 의문의 출혈열 질병이 발생하고 감염자들이 모두 사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바이러스는 모타바 바이러스였고 그 원형은 에볼라 바이러스였다. 원형은 영화 속의 에볼라 바이러스는 감염 잠복기 증상받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매우 짧은 것으로 묘사되었다. 실제로 에볼라 바이러스는 잠복기를 거쳐서 증상이 나타나기까지의 2일에서 3주일로 알려졌고 평균 8에서 12일이다. 그러나 1918년 독감의 경우에 이 영화에서처럼 일단 감염되면 12시간이나 하루 이내에 사망하는 환자가 많았다. 영화에서는 감염자가 극장에서 기침을 하자 주변 사람들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에볼라 바이러스는 공기로 전염될 가능성이 매우 낮고 서로 감염된 사람이나 동물의 혈액을 통해서 전염이 된다. 에볼라는 결국 인체의 장기를 녹여 황소상태에 엎드려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병이다. 영화의 브로커에서는 한국어 화물선 태극화가 에볼라 바이러스의 숙조인 원숭이를 운반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따라서 선내에서 감염 환자가 발생하고 선원들이 죽는다. 그러나 실제로 에볼라의 역학적인 근거와 병리학적인 근거보다는 픽션이 가미된 작품이었다. 핸들러 바이러스.